안녕하십니까. 네, 정형외과 전문의 엄상현입니다. 오늘은 무릎 인공관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우리의 이 무릎의 관절 연골이 닳는 질환을 말하는 거고요. 다른 관절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고관절이나 발목 관절은 두 관절이 서로 이렇게 모양이 잘 맞습니다. 엑스레이를 보게 되면. 그래서 운동을 하더라도 이렇게 압력 전달이나 이런 것들이 고루고루 되게 되는데, 이 무릎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이 대퇴부에 있는 관절면은 이제 동그랗고요. 경골에 있는 관절면은 이게 평평합니다. 그래서 평평한 바닥 위에 동그란 관절이 놓여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뼈의 구조만 가지고는 압력의 분산이 제대로 되지 않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무릎에서는 이제 반월상 연골이라는 이 구조물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둘 사이에 오목한 반월상 연골판 모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놓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오목한 대퇴골 쪽에 있는 이 관절면이 부드럽게 운동을 할 수 있고 압력 분산이 잘 되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퇴행성 관절염의 시작이 대부분 뭘로 시작하냐면 이 반월상 연골판의 손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월상 연골판이 손상이 되면 퇴행 파열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바닥 생활이나 쪼그려 앉아서 일을 많이 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쪼그려 앉게 되면은 이 반월상 연골판에 걸리는 압력이 증가하게 되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나이가 들었을 때 이 반월상 연골판이 견디지 못하고 찢어지거나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반월상 연골판이 기능을 못하니까 아래쪽 경골면에 닿는 면적의 압력이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연골의 마모가 좀 더 가속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무게를 디딜 때 이 연골이 망가짐으로 인해서 이제 통증을 느끼고 염증 반응이 많아지는 이 현상을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이제 몇 기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보고 이제 이 기는 정하게 되는데, 관절의 감격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남아있는 1기와 2기 정도까지는 보존적 치료가 그래도 잘 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관절 간격이 정상보다 50% 이하로 줄어드는 단계가 3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연골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서 실제 엑스레이에서 보면 경골 부분과 대퇴골 부분의 뼈끼리 거의 닿는 게 보이는 거를 관절염 4기라고 하고, 이것이 이제 말기 관절염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때는 이제 보행이 확실히 조금 더 어려워지고, 좀 더 이제 보행 시간이 길거나 언덕을 오르거나 좀 더 이제 하중이 있는 활동을 했을 때 통증을 많이들 호소를 하는 단계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행에 지장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고 치료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65세 이전에는 4단계의 그 관절염인 경우에 인공관절을 선택할 수가 있고, 65세 이후에는 3단계라도 환자가 활동이 굉장히 줄어들고 보행이 지장이 있을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 버스 정거장 한 정거장을 내가 걸어가기가 좀 힘들다, 걸을 때마다 통증이 심하고 다리를 저는 빈도가 굉장히 크다, 항시 걸을 때 많이 아프다, 내가 이걸로 인해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 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치환술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닳아진 연골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 주변에 연골을 싸고 있는 뼈를 절제를 하고 기구를 넣을 수 있는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인공기구를 삽입함으로써 수술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관절을 기구가 대신 감싸주고 하중을 기구가 대신 받아서 통증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인공관절 치환술의 핵심입니다. 특히 무릎에서 하게 되는 인공관절 치환술은 좀 주의해서 제가 설명하는 부분이 뭐냐면, 처녀 때, 총각 때에 무릎으로 돌아가는 그런 아주 획기적인 그런 수술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기대치가 너무 높으면 사실 이 만족도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 수술이 인공관절 수술이거든요. 이거는 걸을 때 통증을 없이 걸을 수 있게끔, 좀 편하게 걸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수술인데, 젊을 때 무릎처럼 아주 쌩쌩하게 걸을 수 있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뭐 근육을 강화시켜주거나 이런 형태의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환자분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젊으신 분들한테 이거를 너무 빨리 수술을 하게 되면 젊은 날에 그 좋았던 무릎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고 불편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 수술 한 번으로 영구적으로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수술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20년 정도는 잘 쓰시는 것 같지만, 그러면은 65세 이전에 예를 들어서 40대 후반, 50대 초 이렇게 수술하시게 되면 요즘에는 거의 100세까지
미래까지 바라본다고 했을 때 60대, 70대쯤에 다시 한번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젊은 나이라도 심한 관절염이 있어서 자기 관절을 유지하면서 보행이 정말 어려운 환자한테는 실시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환자한테 이거를 무분별하게 시행하게 될 경우에는 환자의 만족도가 떨어질 뿐만이 아니라 다시금 수술을 또 감행해야 되는 일을 나중에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치료 시기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젊은 환자일수록 일단 관절을 보존하는 술식으로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한 뒤에 마지막에 선택하는 방법이 인공관절 치환술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릎 인공관절은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일단 관절에 어떤 인공물을 치환을 해드린 것이지 힘이 들어오고 다리가 막 버쩍버쩍 들리고 잘 뛰고 이렇게 되는 수술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에 잘 관리하고 좋은 이제 재활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근육이 충분히 받쳐줘야 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대퇴사두근의 힘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싸고 있는 하체, 하지부 근력이 같이 좀 강화가 되면 이게 안정된 무릎을 가지고 좀 더 편하게 걸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대퇴부의 근력을 좀 강화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이제 건강 상태가 잘 관리돼야지 오래 가지고 갈 수 있고 수술을 하고도 재활도 빠르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제가 항상 환자분께 설명합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 본인의 근육량, 뼈의 건강 이런 것들을 관리를 잘 하면서 이 수술을 받고 재활을 하고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적절한 시기에 오히려 수술을 하지 않으면 관절 변형과 이런 게 너무 심하게 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후에 이제 보행이 줄어들므로 인한 건강 상태 악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상의를 하셔서 내 몸의 건강 상태가 좋을 때, 그리고 근육량이 충분할 때, 이럴 때 잘 선택을 해서 시기에 맞게 수술하시면 충분히 즐겁게 재활하면서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물론 이게 인공관절이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수술은 아닙니다. 피가 좀 많이 나는 수술이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이 수술 스킬이나 여러 가지 관리가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의 환자분이 양쪽을 하루에 이제 수술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의 시스템을 저희가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수혈을 하지 않고 무수혈로 진행을 대부분 다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니까 회복도 빠르고 재활도 훨씬 빠르면서 환자 만족도가 굉장히 좋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공관절 환자분들께서 너무 큰 걱정을 많이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엄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